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야. 네, 우리가 또 좋아하고 멋진 정말 할 때는 하는 남자들만 모아놨습니다. 네, 누군지 뭐 딱 보면 아시겠죠? 정말 듬직하고요. 오늘 스튜디오에 이렇게 꽉 찰 수가 없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기에 성남 김지호는 뭡니까? 네, 제가 성남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라서 성남에 꽁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성남 김지호 보고는 성이 났구나. 성남. 네. 김지호 화가 났다 성났다. 내가 지금 김지호 네. 요즘 막 계속 연례가 오늘 뭐 민주당에서 또 고발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전환길이 막 확 고발해 버렸대. 너무 잘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 추측이 절대 말이 안 되는 게 성남 그다음에 하트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성난 화난이 되겠습니까? 아 좀 듣는 분이 이 사람이 성남이다. 화났다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 좋도록 제가 일종의 네, 그럴 때는 부쩍 이미지가 연상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지만 부드러운 남자 김지호는 절대 성난 사람이 아니고요. 성남에 살고 있는 아주 멋진 시민입니다. 성남 시민을 너무 사랑하는 성남 김지호님 감사드리고요. 네. 자, 뭐 정계 진출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오로지 나는 그냥 진실만 파헤치면 누굴 죽이겠다. 장용진 기자입니다. 어서. 와!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정계 진출 얘기를 왜 하십니까? 아니 성남 김지호 얘기하다 보니까 성남과 다르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혹시 뜻이 있었거나 아니면 제안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까? 옛날에요. 아 옛날에 2020년 총선 때 제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야 그런데 근데 제가 왜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국회의원을 하려면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이루고 싶은 뜻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지? 국회의원 돼서 나 뭐 할 거지? 했는데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어디에서 요청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굳이 물어보지도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없어졌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정기한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와!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명태균이 저 국회 행안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정인으로 나와가지고 발언하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웃음이 많이 나오는지 오늘 제가 취재한 내용들 정말로 명태균이 계속 웃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 앞에 먹구름이 서서히 다가오는지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어제 오늘 아주 그냥 이슈의 중심에 서서요.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이런 자세로 자기 딴에는 뭔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건희 씨하고 같은 법원에서 재판 받는 김건희 씨 증인으로 네. 앞에 나서가지고 너가 나를 구속시켰지. 섬뜩하게 얘기했고 김건희 씨 얘기 듣다가 너무 피곤해. 6시 10분에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명태균 씨의 이야기는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또 행안위에서 오세훈을 내가 잡겠다. 오세훈 넌 정말 나한테 죽어봐라. 이런 자세로 또 오늘 별별 얘기를 다 쏟아내는 걸 들었습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명태균과 엄청난 악연과 명태균에 대해 초창기 때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떠받들고 쫓아다니면서 뭔가 해주려고 하다가 결국 뒤통수 맞으신 정기한 평론가님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왜 뒤통수예요? 내가 뒤통수를 아니 명태균이하고 굉장히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었죠. 공익 제보를 했으면 정말 설득도 많이 했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관계가 아주 어려워졌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실이 뭐냐라는 것에서 제가 기자의 취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처음 들려드릴 이야기도 있고 또 명태균이 오세훈한테 왜 저렇게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이고 정말로 비 맞은 쥐처럼 오늘 오세훈 시장이 좀 그렇게 보였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오늘 강희경 국장, 김태열 소장 그리고 명태균과 누구보다도 자주 많이 다녔던 또 대표 한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정말로 돈을 얼마를 줬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실체적 진실로 최종 판단은 누가 하느냐.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 유권자들, 국민들이 해야 할 시간이다. 곧 명태균이 뭔가 법적 처분을 또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뒤에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명태균과 김태열과 그다음에 강혜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스픽스 대표 전계환입니다. 네, 별로 실속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선
스픽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선 오늘 방송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니까 조한유님께서 이정주 기자의 질문하는 기자 보다가 오늘 빨리 와버렸어요. 잘하셨어요. 제가 거기 잘 안 나가잖아요. 제가 원래 거기 나가다가 우리 스픽스 때문에 안 나가잖아요. 네,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우리 스픽스가 지금 살아야 됩니다. 야, 자, 의리 있네. 나는 뭐든지 의리로 살고 의리로 야. 죽고. 네. 근데 사실은 우리 방송 안 하면 이정주 기자 거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훌륭하고 아주 착하고 취재력 좋은 기자죠. 취재력 훌륭한 네, 기자입니다. 자, 대단히. 취재력 하면은 또 옛날에는 우리 장용진도 한몫했는데 요즘은 좀 별로예요. 요즘 어때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게을러가지고. 만났던 검사 판사들 네트워크도 아직도 있고 지금은 또 젊은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네. 단독 이런 거 보도할 때는 깜짝깜짝 맞아요, 놀랍니다. 교차 맞아요. 검증 이렇게 해보면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하죠. 맞아요. 네, 자 GW 베이직스님 명태균 노변 전 대표한테 화났던데 그러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이번에는 우리 이야기 안 하는 것 같던데. 제 얘기는 했어요. 어떻게 하던가요? 아까 내가 말한 거 있잖아요.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게 돈을 얼마 자기가 많이 14개밖에 전달 안 했고 여론조사를 그중에 10개는 공표였고 4개가 비공표였는데 3억 얼마 뭐 2억 얼마 택도 없다. 야. 이거 2,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언론의 보도를 자기가 이제 얘기를 했길래 그게 기사로 나와서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아침에 딱 보고 방송에 나가서 예. 명태균 씨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너 어쩌고저쩌고 했대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세요. 제가 오늘 그 말씀에 이제 후속 보도가 실제로 특검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돼 있고 누구를 어떤 혐의로 기소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제가 특정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 보세요. 새날님. 명태균도 문제이긴 하지만요. 오늘 명태균 오세훈 압박만큼은 제대로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은 좀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데 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일단 이 동영상 싱크 먼저 한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요. 7번. 예. 명태균 씨하고 오세훈 씨는 제가 보기에는 참 많이 만난 것 같은데 오세훈 씨 초창기 때 이 사건 터졌을 때만 해도 자기는 뭐 한 번이가 만나고 그냥 관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시장도 거짓말을 진짜 잘하나 봐요.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네. 보면은 제가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만 네. 이분은 자기가 그 전 만남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 만남에서 진실을 얘기했으면 그 전 만남에 무슨 얘기를 했든지 사실 기억할 필요조차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그걸 모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 없이 말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특히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 뭐 아마 동기들인 것 같은데 연수원 동기들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인데 오세훈은 법률 지식이 휘발된 것 같다 이런 말 참 많이 쓰세요. 맞아요, 쉽게 맞아요. 말해서 이 사람이 변호사 출신인지 사법시험을 쳤는지를 모르겠다. 그 정도로 뭐 법학과는 법률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뭐 법률 지식만 휘발된 게 아니라 자기가 조금 전에 한 얘기도 휘발되지 않았는가 싶을 때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봤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7번을 만났다고 명태균이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서 몇 번 따라간 사람 이야기도 들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오 시장은 2번밖에 안 만났다라고 하면 오 시장이 7번 만난 걸 실제 기억을 못 한다라고 우리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오 시장의 말하는 스타일이 7번인지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7번까지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보다 느끼는 것보다 좀 축소해서 말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의 상황을 보면 서울시장만 4번 하고 뭐 나름 야권에서는 잘 나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이 먹힐 수도 있지만 명태균 씨를 만났던 그 시기는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장 그만두고 나서 종로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광진에서 고민정 의원한테 떨어져서 개망신을 당한, 그리고 그냥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뭐라 그러죠? 홀대는 다 받을 때 아닙니까? 네, 정치 10년 동안. 낭인이라고 할 때죠. 그때는 사람들이 진짜 엄청 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세훈이 선출직으로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다.
실패를 했던 때라 능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고 명태균 씨의 그러한 어떤 여론조사 뭐 조작행위 이런 것에 상당한 흥미를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정치부로커 명태균 씨는 오세훈과 7번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질질 짰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작년 꼭 이맘때 국정감사에서 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증인 앞에서 운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은 그런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증인, 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 적 있고요. 송세포에서도 그랬어요. 진짜 예. 짰어요. 알겠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 성셰프? 방식이 네.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듣는 사람이 금방 알아채게 하잖아요. 저게 이제 명태균의 힘이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비유를 하느냐.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한마디로 끝났죠. 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습니다라면 약간 기억에서 좀 사라질 수도 있는데 질질 짰어요. 이 말이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그러면 실제 그렇게 했겠지만 그것은 이제 범법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것은 3,300만 원을 김한중 회장으로부터 이제 일단 전달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김태일 소장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봤죠. 밀양국 연구소의 이제 명의사장이었던 김태일 소장. 본인은 분명히 명태균이 녹음해서 털어주는 걸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주면 문제가 되니까 김한정 회장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본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들었다. 그 녹음을 가지고 이제 어쨌든 뭐 뿌린 게 아니고 내가 이 정도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질 짠 것이 아니라 그 3,300만 원을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때문에 줬다는 거 아니에요. 김한정 회장이. 그래서 금액도 제가 오늘 강희경 국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다 이제 특검에 제출해놨다는 거예요. 300만 원에서 뭐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로 6차례 정도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들어와서 그걸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기서는. 자 그러면 이제 특검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겠죠. 김한정 회장은 그러면 자 호의적으로 그냥 줬다. 강희경 국장은 아니 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태균이가 여론조사 비용을 김한정 회장에게 받았나 얼마를 받았나 물어보니까 여론조사 비용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강희경 국장한테 들어보니까 여론조사 비용을 강 국장은 오히려 모르고 자 오늘 김한정 회장한테 돈 갈기다 이렇게 하면 돈이 탁탁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본인이 여론조사 비용을 모른다고 했던 거는 불리하니까 빠져나가는데 강희경 국장은 총 얼마 들어온지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돈이 들어왔다. 그리고 심지어 그 3,300만 원이 다 들어오고 난 뒤에 장모한테 요 돈을 보내라 라고 하는 것도 특검에 진술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돈도 지금 기억해보니까 700만 원 이상을 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받았던 것을 명태균의 장모에게 전달까지 했다. 이걸 구체적인 증거로 다 제출을 지금 특검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렇게 해서 자 오세훈을 막 깃발보 죽이는 건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본질은 뭐냐.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을 김한정 회장으로부터 받았고 이것이 불법 뭐 선거법이 되든 정치자금법이 되든 딱 완전히 엮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돈 중에서 일부가 본인의 장모한테 전달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뭐 횡령이 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범죄의 전체 구성 요건 안에서 말장난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명태균 씨와 만났습니다. 11월 8일 날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이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내가 오늘 다 얘기를 해버리면 오 시장이 대질신문 때 다 맞춰서 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답변을 조금 자제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요. 오 시장이 여태껏 저를 2번 만났습니다. 혹은 저를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왔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7번 만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럼 특정할 수 있냐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물으니까 2021년 1월 20일은 송셰프라는 곳에서 만났고 여기서 말하는 송셰프는 오세훈 시장이 식당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그때 메모했었던 거 있었었거든요. 명태균 씨와 같이. 그 식당을 말하는 거예요. 송셰프 식당. 자, 2021년 1월 20일 날 송셰프라는 식당에서 만났고 거기서 40, 50분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은 창원
장복 터널 넘어갔는데 오 시장에서 전화가 와서 나경원에게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해줬다 이런 취지인 거고요. 오 시장이 명 씨를 만나서 온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 아까 했더니 거기서 숑셰프에서 질질 짰습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23일에도 만났고 27일에도 만났는데 27일에는 청국장집에서 만났고요. 30날에도 만났습니다. 그때는 장어집에서 만났고요. 조은희 의원도 같이 만났습니다. 청국장집을 제외하면 조은희 의원은 장어집에서 한번 만났고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하고 나머지 곳에서는 같이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날 만났고 22일 만났고 23일 만났고 27일 만났고 30날 만났고 벌써 5번이에요. 이게. 오 시장 그러면서 7번 만난 게 맞느냐라는 권칠승 의원 질의에 대해서 나 8일 날 얘기할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명 씨랑 내가 대지신문이 내가 요청한 거 맞기 때문에 명태균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지신문에서 밝히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서 미리 내가 미천을 깔 수는 없다. 예, 저에게 사실관계에 대해 물어보더라도 제가 답변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렇게 대지신문에서 나한테 밝힐 게 많다는데 뭐 2번 만났다면서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나처럼 7번 만났다고 말해야지. 이런 취지로 말을 또 하기도 해서 정말 웃겼고요. 또 하나 연애 편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좀 충격입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무슨 하는 말이 오세훈 씨하고 김영선 의원하고 주고받은 연애 편지가 있다. 김영선 의원 미스 아니냐.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기자님. 아니 그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도 허위 사실이에요? 문제고 아니 네. 사실이라도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 명백하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 사람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왜 여기서 그거를 뭐 걱정을 어쨌든 해요? 그러면 장 기자님 전문적으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으니까. 볼 때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그 명태균 씨 얘기 계속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 양반이 알맹이는 얘기 안 하고 되게 자극적인 원래 그래, 얘기들만 원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질질 짰다라는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는 돈이 갔냐 안 갔냐, 얼마를 갔느냐, 어떻게 갔느냐,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등등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럼 그 얘기 할 때가 되면 왠지 살짝 빠져나가려고 그러고요. 이번에 이 연애 편지 얘기도 보면은 뭔가 질문이 좀 구체적으로 그래도 구체적 범죄 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 요건을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어떻게 보면 주의를 딴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극적이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게 뒷담화 할 수 있는 내용일 수는 있으나 이것이 과연 그렇다고 해서 뭐 잡아갑니까? 뭐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전형적으로 어떤 선동이나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론조사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방금 노 변호사님이 얘기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3가지가 딱 걸려요. 뭐냐면은 저도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많은 일을 해봤는데 보통은 후보 한 번뿐이 안 봅니다. 후보는 원래 안 봐요? 왜냐하면 후보가 뭐 이 사람도 많고 저 사람도 많고 일정도 많은데 바쁘니까? 이런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후보한테 좀 신뢰가 가게 믿음이 가게 브리핑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는 실무진들하고 해서 보고를 하지. 지금 그것도 단기간이에요. 단기간에 계속 만났죠. 저는 결정적인 게 2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 사건의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뭐요? 나경원한테 이기는 여론조사를 갖다 줘. 이게 이 사항의 모든 것을 얘기해 주고요. 사실은 이게 떳떳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김한정 씨가 돈을 대납해 준 게 아닌가.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사항이 쭉 진행되면서 어쨌든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틀어졌죠. 그런데도 김한정 씨는 따로 여론조사를 또 설립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설립하려고 했죠. 예. 하려고 했죠. 그리고 강혜경 씨한테 같이 일하자. 네. 나경원한테 이기는 여론조사를 갖다 줘. 그 여론조사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여론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명태균하고는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하려고 그랬고 실무자인 강혜경 씨를 영입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연애 편지로 그래서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연애 편지고. 아니 근데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원래 이게 명태균 씨가 그 자기가 오세훈을 만날 때 김영선 의원이 있었다, 항상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김영선이 그 연애 편지가 오고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있었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증인이 된다든지 증거가 된다든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은 여기서 갑자기 김영선 의원은 결혼을 안 해서 올드미스고 뭐 오세훈 시장하고 뭐 주고받는 거 다 받고 근데 문제는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은 글쎄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명태균 씨 진술이 과연 어디까지 신빙성이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자극적인 소재를 던져놓고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가든 이제 추측을 하도록 하는 이제 이 방식이 과연 맞냐 이게 인간적 도리로서 맞냐 그래 같이 함께 뭐 동제적 관계를 유지했다가 그 뒤에는 뭐 이제 서로 말이 안 돼 가지고 막 이것저것 진실을 폭로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거 전혀 관계없는 이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거 가져와서 우리 연애 편지 주고받았어 이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 야 다 죽어버려 오세훈 너만 죽는 게 아니고 네 가족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김영선 네가 어떻게 되든 네 주위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완전히 이제 다른 문제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이 수법이나 방식은 너무 저질 아니냐 너무 수준이하다 그리고 너무나도 폭력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진짜 상상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네, 명태균 씨 오늘 국정감사에 나와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왜 도와줬느냐 아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올드미스 아닙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그렇게 사모해서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려고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이런 말 합니다. 김영선이 오 시장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연애 편지가 나와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고 검사가 내용이 뭐냐고 나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오 시장을 왜 도와줍니까? 나는 김영선 도와주려고 할 수 없이 도와줬어요. 왜? 김영선이 오세훈을 사모하니까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제 해석에 따르면.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증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어서 게다가 오세훈 시장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반응이고 김영선 의원이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핵심은 뭐 연애 편지가 왔다 갔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도와주게 되었느냐 실제 도와준 거 맞느냐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의 개연성을 혹은 명분을 근거를 세워주는 건 뭐냐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 씨가 그런 것을 조금 더 개연성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김영선 전 의원은 결혼을 안 했어요. 올드미스예요. 나는 오세훈 시장하고 주고받은 걸 봤어요. 그래서 오 시장이 김 전 의원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까발릴까요?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보기엔 김영선 둘 다 의원을 죽이겠죠. 아니 네. 오세훈 시장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연애 편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검찰이 나한테 제시한 게 뭔 줄 알아? 이 얘기는 검찰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내가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한번 당신이 얘기해 보세요. 김영선 전 의원이 뭘 보냈는지 이렇게 또 말해요. 그러니까 마치 네 까불면 죽는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뭔가가 있다는 듯이 얘기하고 그거를 특검이 가지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와. 보면은 명태균 씨 화법이 항상 이래요. 항상 그렇고 보면은 기자들하고 대화할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큰 소리부터 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마치 엄청난 걸 가지고 조만간 뭔가를 터뜨릴 것 같다라는 인상만 주지 실제로 보면 뭐 의미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 공개된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명태균 씨 말을 잘 안 믿게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탄핵이 되는 거죠. 사실 그 말의 신빙성이. 근데 근데 어쨌든 재미는 있죠. 재미는 재미는 자극을 한다고 전혀 상상도 못할 얘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 시장도 웃겨가지고 명태균 씨가 말할 때마다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질질 짰어요. 이러니까 또 피식 웃고 아파트 열쇠 내놔요. 그러니까 또 피식 웃어요. 아파트 열쇠 얘기는 뭔지 아시죠? 뭐예요? 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거주지가 창원이다 보니까 뭐 서울에 와서 쉴 곳, 뭐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렇게 제안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쇠 내놔라 이런 얘기 한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주면 아파트 사주기로 했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파트 열쇠 주기로 해놓고 왜 안 주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참. 명 씨가 오세훈이 살려달라고 울면서 전화했다는데 거짓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거짓말이겠어요? 나경원은 이기는 여론조사 달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인데 나한테 못 타주겠다고 하겠어요. 아까 좀 전에 말했잖아요. 김지호님이.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정치 낭인으로 그렇죠. 10년 동안 암울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명태균하고 손잡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열쇠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본인이 아파트 사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키 줘요. 어디에 사놨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김영선 불러볼까요? 이러면서 소리 질렀는데 우리가 예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과장은 할지언정 완전 센 거짓말을 잘 안 하더라. 기억나시죠, 우리 전 네. 대표님? 과장은 하지만 네. 완전 없는 얘기는 하는 네. 사람은 아니다. 근데 본인에게 불리하면 아예 그것을 원천 무효로 만드는 또 화법도 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면은 분명히 자기 입으로 한 얘기인데 어느 순간 완전히 뒤집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나? 혹은 그런 말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런 내가 그런 말 했나? 결론을 보면은 뭐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한 얘기들 중에 상당 부분이 특히 이제 이준석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엄청난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지금 결국 아무것도 안 나왔고 결국에는 또 그때 한 얘기가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본인 스스로 뒤엎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을 과연 계속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명태균이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는데 그 2021년 뭐 1월, 3월 뭐 이럴 때인데요. 그때 이제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명태균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명태균이 이제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털어줬는데 자 절박하게 서울 언제 오느냐라고 하니까 내일 내가 며칠 날 위원장 만나러 간다라고 하니까 위원장이 누구예요? 이렇게 이제 묻더라는 거예요. 어허.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 답변이 아니 위원장이면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겠냐고 김종인 위원장이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전화가 직접 와서 김종인 위원장 언제 만나러 가는데 그때 그러면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하는 말이 좀 더 빨리 올라오면 안 됩니까? 라고 해서 절박하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녹음이 돼 있고 아마 이제 특검에 검찰에 다 제출이 돼 있어요. 녹음이 돼 있어요. 예, 녹음이 돼 있어서 두 사람의 특수 관계가 아마 그게 있으면 이제 훨씬 더 좋을 거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여론조사 비용이 는 직접 주면 문제가 되니까 뭐 김한정 회장이 돈을 빌려고 한다라는 것은 3,300만 원 말하는 거죠? 예, 3,300만 원. 요 요건은 직접 지금 김태우 소장이 듣지는 않았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고 진술을 하는데 당신은 들어본 적이 있나라고 하니까 내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어쨌든 돈은 다 강희경 국장한테 들어간 걸로 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니 지금 실제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간에는 긴밀하게 연결하고 7번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이전에 통화 내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범죄가 구성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 쪽으로 더 집중해서 봐야 한다. 대납 그러면은 3,300만 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걸로 좀 더 좁혀서 마지막에는 이성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더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게 조용했거든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오세훈만 건드린 게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씩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청국장집에서 막 빼면은 뭐 김영선 의원 다 있었다 그랬지만 김영선 의원 얘기했죠. 그다음에 조은희 서초구 갑인가요 거기가? 예, 국회의원 얘기를 했죠. 같이 만났다 이런 얘기도 했죠. 조은희 서초을. 예, 조은희 제가 서초을. 예, 그리고 서초을이에요? 서초갑 아니에요? 하여튼 내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동네니까. 그다음에 김정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얘기도 했죠. 그래서 나경원 얘기했죠. 안철수 의원 얘기했죠. 그다음에 또 누구 얘기했느냐면은 장동혁 대표 그리고 이장우 전 대전시장 이런 사람들 이름도 얘기를 했고요. 정진석, 권성동 얘기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은 줄줄줄줄 국민의힘 의원 이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거기 대전에서 총선 나와서 낙선했던 거 아닌가. 그랬는데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공천받았지? 국민의힘 자신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그 내용 다 알고 있거든. 한번 물어봐.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들을 못하는 거예요. 김진태 강원도시. 김인재 그 사람도 울었다며 막 도와달라고 울고 질질 짜가지고 자기가 도와줬다면서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명태균 씨가 입만 열면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이 쭉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너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하는 거야. 위증하고 있어. 막 이런 협박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명태균 씨는 답변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얘기해봐야 입증을 못하면 진술의 신뢰성이 없더라. 구속이 돼봐야지 네가 정신 차리지.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요. 오세훈은요 나를요 고발 못합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고요. 금수만도 못한 놈입니다. 우리 나한테 아파트 사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키 받아오라고 나한테 그래갖고 내가 달라 그랬더니 안 주더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도대체 내가 당신하고 엮여서 무슨 이득을 받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걸린 게 상대적으로 명태균 씨가 적으니까 아예 딱 이렇게 마음 먹고 오세훈 시장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자 이렇게 이제 결심이 보통 선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창원에서 명태균을 잘 아는 사람이 보고는 야, 이 명태균의 이 승부사적 기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나 이런 그 본능에 가까운 이런 그 본인의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을까라고 하는데 해석이 아주 특이합니다. 어때요? 무슨 어린 시절 얘기입니까? 장령에서 소를 많이 키웠는데 네.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소가 살고 죽고 하는 걸 늘 가까이에서 굉장히 어렵고 궁핍하게 살면서 그 장면을 보아왔다. 그러니까 명태균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공격해야 될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달려들어서 일격을 가하면서 아예 생명줄을 끊어낸다. 그래서 정계환을 괴롭히는구나. 그런데 지금 명태균이 저를 괴롭히면 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그래서 자신에게 뭔가 유리한 국민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가 딱 쓰러지고 기울어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정말로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죽여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는 나는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판을 읽어내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걸 딱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워낙 많이만 지금 한 107명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5, 60명은 만났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여론조사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이 정치인들 그 후보자들이잖아요. 네. 우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 희망, 그 간절함 이걸 굉장히 잘 알고 그것을 잘 이용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유력한 정치인들을 거의 뭐 가지고 논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네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도 어떻게 보면은 명태균 씨한테 질질 끌려가가지고 대통령 된 이후에도 김영선에게 공천까지 주는 그러한 녹취까지 다 녹음됐잖아요. 그리고 네. 명태균 씨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녹음해갖고 주변 사람들 틀어주는 거 아닙니까? 틀어주고 다녔다고 하죠. 예,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포식자인 거죠. 이 정치인들의 그 희망, 욕망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잘 다루기 때문에 이날 청문회 가서도 정치인들이 뭘 무서워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보태면 이제 돈까지 안 쓰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잖아요. 지인을 통해서 돈 받죠. 다른 또 후보, 예비 후보들 통해서 돈 받아서 공짜로 해주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거기다가 승부 조작 의혹까지 일으킬 정도. 이거 승부 조작 의혹이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수사를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역량을 실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질질 끌려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명태균 씨하고의 충돌 부분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보면은 왜냐면 전선이 이렇게 넓어지니까. 아니 보통의 지금 경우에는 그 명태균 같은 이런 사람이 저렇게 떠들고 나면 오세훈 지지율이 빠져야 되는데 별로 빠지는 분위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오세훈 같은 경우 뭐냐면 나 원래 지난번에도 그 네거티브 극복하고 당선됐다. 네거티브 나 꺾는 데 별로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이 지금 사실 그 한강 버스인 것 때문에 오히려 실정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뭐 희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억울하게 공격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뭐 몰고 갈 수도 있다라. 자기들 딴에는 그렇게 생각한데 이게 그럴 수도 있겠네. 어느 정도 뭐 실현될지는 모르겠으나 오세훈 입장에서는 글쎄 뭐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다른 의견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갔으면 저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특검 수사잖아요. 그러면 명백하게 3,300만 원이 전달됐던 증거가 있다. 이게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 이거 지금 뭐 이게 빼박 아닌가요? 빼박이죠. 빼박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건 뭐 지금 본인이 출마를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이 바로 이거는 이제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 입증만 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딱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자, 김한정 회장이 이 돈을 지급한 것을 그냥 친교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용돈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통장에 김한정 회장 이름으로 강희경 국장 미래한국연구소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친교를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명태균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여론조사 다 돌렸어. 이게 나와 있어. 또 이 돈은 일부는 명태균에게 전달도 됐어. 명태균 장모에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범죄 구성 요건으로 보면 과연 본인이 지금 뭐 약간 스포트라이트가 되어서 좀 지지율이 뜬다 안 뜬다 이 문제 전에 이거는 지금 돌파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명태균이 딱 목줄을 쥐고 다른 거를 장난스럽게 막 이렇게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본질은 명태균 너 내가 마음을 먹었으니까 오션 끝이야. 명확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별똥별님께서 명태균은 맹한 척하는 뱀의 혀를 가진 사기꾼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김말룡님은 명태균과 국민의힘 싸움 붙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에 지금 가담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원들 미리 특검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명태균 씨가 또 얘기를 주르륵 하는 걸 들어보니까 공천이면 공천, 뭐면 뭐 지금 또 걸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걸리는 의원들은 지금 다들 마음들이 매우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국감에서 혹은 증언이 있을 때 오히려 조용히 하면서 눈치 보는 사람들이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합니다. 참 명태균이 타고난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죠. 이 어때요? 와중에 네. 아니 내란이고 뭐 지금 저 김건희 특검이고 지금 최병 특검 가지고 모든 언론이 그렇게 있는데 한 이틀 정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를 명태균 입을 통해서 야 뭐야 이거 국힘 다 관련돼 있네 어떤 놈이 연결됐어 저 놈은 뭘 했지라는 막 소설이 진짜 그 연작처럼 나오도록 지금 만드는 이 재주나 기질은 참 진짜 사람들을 잘 이렇게 끌어내는 사람들 아주 홀리는? 독특한 홀리는? 이제 홀리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고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부정적이지. 그러니까 참 난놈이다. 아니 그래서 뭐 어느 누구는 그러다 명태균하고 다시 인터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아 이게 이제 지금 또 민주 진보 진영의 여러 또 채널에 나갔어. 왜냐면 국힘을 공격한 요소가 굉장히 많고 자기 죄는 덮고 오세훈은 죽이고 국힘까지 막 뭘 깔 것처럼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명태균한테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 마지막에 하여튼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아 이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명태균이 지금 그러면은 몇 개월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제가 지금 소득도 수입도 없이 사는데 뭐 엄청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오늘도 제가 창원에 취재했던 한 분은 명태균은 뭘로 먹고 사는지 진짜 모르겠다고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둘째치더라도 저렇게 이제 뭐 전혀 흔들림 없이 지가 떳떳하게 나와서 큰 소리 치는 걸 보면 참 특이하다라는 제가 평가를 근데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를 조작해가지고 뭔가 지지세를 만들고 여론 조작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건 사실은 민주주의, 선거, 투표, 여론 굉장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뭔가 좀 재밌는 말을 하고 자극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저 사람에게 마이크를 들여주고 부각시키고 이런 행위 자체가 지금도 상당히 국감이라는 저 이 행사를 통해서 본인을 부각시키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왜냐하면 네. 저러면 또 저 사람한테 가서 상담받고 줄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이 그래도 난 사람인가 보다. 솔직히 말해봐요. 본인도 만약에 시장 선거든 뭐 어딘가 나가려고 한다. 근데 명태균 같은 사람이 제가 옆에서 꼬시면서 내가 잘해줄게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는 근데 경험이 많잖아요. 그런 뭐, 그런 사항들에 본인은 안 해요?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초보라면 정말 선거에 처음 나가고 아무것도 모르면 혹할 것 같아요. 아, 혹할 그렇게 것 해서 같다? 막 돈을 수천만 원, 수억씩 쓴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워낙 경험이 많아서 안 속았어요. 저는 그거보다는 스픽스에 출연시켜 주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참 진짜 우픈 현실이죠. 명태균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오늘도 어느 방송에 나와서 마치 지가 아무 문제가 없이 지가 지금 나라를 절단내는데 제일 앞장서서 김건희, 윤석열 그 패당들을 권력을 잡도록 하는데 앞장섰다가 그 정권이 어떤 짓을 할 때 중간에 말렸습니까? 그 국정농단을 하고 있어서 쳐다보고 있다가 지한테 줄 서는 그 국회의원 출마 예정다 현역 국회의원들 거기에 또 끼어들어서 뭐 서초갑에 지었고 어디고 어디 강원도지사, 경남도지사, 박한수는 내가 지금 마음먹으면 언제라도 거꾸로 터릴 수 있다. 박한수의 비리가 3대 비리가 있대요. 그것도 터뜨리면 끝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진실이든 아니든 막 그렇게 하고 휘젓고 다니는데 여기에서 야, 우리가 듣기 좋은 말 한다고 명태균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만드는 데도 기여했고 김영선 씨를 국회의원 만드는 데도 기여를 했고 오세훈 씨를 서울시장으로 만드는 데는 기여했다고 뭐 본인이 주장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본인한테 떨어진 돈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요? 가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가만 보면은 이게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막 그 저기 뭐야 공천 헌금 막 받으려고 그러고 컨설팅 받으려고 그러다가 수사도 진행되고 이렇게 강혜경, 김영선 이 세 분이 얽히면서 그냥 강혜경 씨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다가 강혜경 씨가 그냥 양심 선언하면서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소문난 집에 먹을 건 없었다. 본인도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건진법사 근데 그래도 오세훈 씨는 됐잖아요.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도 안 챙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 명태균 씨가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명태균이 도와준 사람들이 잘 되긴 했으나 거기에 명태균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이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안 챙겨준 거 아니면 요즘엔 뭐 돈을 이제 대놓고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권으로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권으로 준다고 했었으면 그 오세훈 같으면은 뭐 아마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줬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못 줬다는 거는 그리고 그걸 못 받았다는 거는 그 명태균은 자기 자신이 엄청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사실 실속은 없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의 규모가 뭐 50억, 100억이면 별거 없었는데 그 덕에 본인도 돈 많이 챙겼지. 그러니까 강희경 국장이나 미래한국 연구소 통장으로 돈을 넣어서 자기가 빼가고 활동비도 쓰고 했는데 이제 그 돈이 작다, 뭐 이러면 적다, 이러면 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보면 수억 원, 뭐 5억, 10억 이러면 엄청 큰 돈 아닌가요? 근데 생각해보면 명태균 씨는 아파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한테도 아파트 사준다고 하지 않았냐 이랬지만 지난번에 김건희 씨한테도 아크로비스타 사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 얘기 기억 안 나요? 뭐 기억이 정확하게 납니다. 기억이 나죠? 이거 잘 되면 아크로비스타 자기 집 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아파트를 달라 그러네 이 사람은. 집을 좋아하네. 가족들의 니즈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파트 키부터 받아와라고 그러니까 했다. 와이프가 그랬다고. 네. 자, 위성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물어봤어요. 오 시장에게 정말 도움받은 적이 있느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선거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선거 도움 받은 거 없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명태균 증인을 지칭해서 사기꾼 또는 정치 사냥꾼이라고 얘기한 적은 있죠. 저에게 줬다고 명태균 씨 측이 주장하는 12번의 미공표 여론조사는 저희에게 들어온 적도 없고 저희 선거 전략을 짜는데 활용된 바도 없습니다. 네, 전혀 없다 그러는데 누구 말에 맞는지 진실은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 주장에 의하면 특검에게 내가 다 얘기를 했고 그 특검이 정말 당신은 이제 명예 회복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검사가 특검인지 검사인지가 창원에서 있었는지 중앙에서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녹음을 했다. 먼저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실제 오세훈 시장의 저 말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오세훈 시장은 큰일 난 거고요. 오세훈 시장 말이 사실이라면 명태균 씨는 천하의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명태균 씨 저렇게 그냥 아주 대놓고 이 말 저 말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 말이 만약에 사실이면 혹은 사실이 아니라면 뭔가 이 형사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에서 어떻게 한답니까? 지금 이제 접근은 뭐 오세훈 시장 건이니까 명태균이 뭐 직접 관련이 있다 없다. 그런데 실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 김건희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가 전체 횟수로 81회 기억나시죠? 네. 그때 이제 공짜 여론조사 제공했고 그때 특정했던 금액이 아마 3억 5,700, 뭐 500, 뭐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도 이제 밝혀지지 않았다. 또는 이게 지금 기소가 되지도 않은 상태다. 김건희는 공천 개입했다는 포괄적인 무엇에 구속이 되긴 했지만, 자, 이 돈과 관련된 것은 출처 또는 그것에 대한 대가성이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제가 오늘 이제 단독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건이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특검에서. 이 건이라 하면 자, 그 당시에 윤석열 김건희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했던 81회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3억 5천 몇백만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못 받고 내려와서 김영선 공천을 대가로 받아왔다 하는 그 사건이 명태균 게이트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지금 안 됐거든요. 특검에서 이번에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81회 중에서 특정한 것은 58건은 명확하게 공짜 여론조사를 준 것이다. 금액은 3억 뭐 5천 몇백만 원이 아니라 2억 7천만 원으로 특정해서 이것은 명백하게 뇌물이다. 뇌물이다. 그러면 뇌물죄의 피의자가 누구냐? 김건희, 윤석열, 김영선. 그러면 뇌물의 공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명태균이다. 라고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기소를 하면 명태균은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오늘 저렇게 본인이 막 떠드는 것은 자, 오세훈 내가 죽일 거야. 나 다른 사건 아무 관계 없어. 여론조사 공짜다 아니다. 라는 건 내가 잘 몰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2억 7천만 원의 뇌물 혐의가 지금 정리가 되고 이걸 통해서 기소가 되면 네. 이제 구속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명태균 씨가 명태균도 구속이 되고 또 김건희는 추가 기소가 될 것이고 윤석열도 기소가 될 것이고 김영선도 지금 나와서 풀려났지 않습니까? 공짜 여론조사의 대가로 본인이 공천권을 받았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했고 금액은 2억 7천만 원이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의 건수는 81건에서 한 30건이 줄였다. 제쳐지고 20몇 건이 빠지고 이제 58건으로 기소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윤상현, 이준석. 네. 당시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네. 의원, 그다음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공천을 확정하고 네. 김영선에 대한 그리고 공천장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김영선이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그것도 수사가 많이 진행되는데 이제 오늘 제가 확인한 것은 네. 실제로 뇌물을 주고 받았던 관계의 최종 수혜자가 김영선이잖아요. 요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는 명확하게 검찰 특별검사 특검 단계에서는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추가 기소할 것이니까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오세훈 시장도 특검에서 구속영장 쳤다. 이 사람들 다 또 구속영장 쳤다. 이러면 또 서울중앙지법에 전문 또 영장 전문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지 기대를 할지 모르지만 일단 특검에서는 이 사건을 일괄로 기소한다. 뇌물죄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명태균 게이트의 첫 출발 지점에서 나왔던 것이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그럼 말씀드립니다. 언제쯤 기소할지는 모르시고 일단 기소되는 사람은 윤석열, 명태균, 오세훈, 김영선도 들어가나요? 김영선 되는데 김영선은 오세훈은 빠고? 이 건은 이제 오세훈은 다른 오세훈은 건이고 다른 건이고 공천 뇌물 여론조사 공짜 여론조사, 제공과 윤석열, 관련해서는 윤석열의 여론조사. 예. 예. 그럼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김영선 이렇게 예. 네 명은 네 명은 기소할 이제 것이 기소가 될 확실하다. 것으로 저는 그다음에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건은 다른 건으로. 다른 건으로 그것은 공짜 여론조사니까 그 당시에 선거와 관련돼서는 김한중 회장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한번 좀 빨리 지켜봤으면 예. 지켜보고요. 진짜 정의가 실현된다면은 실제 이 부부 대통령 부부와 이 명태균 씨도 같이 같은 혐의의 피의자로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관본권 띠지 분실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윗선에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났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수사관의 실수로 그냥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일선의 실무상의 실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 윗선에서 뭐 지시를 한다거나 은폐를 한다거나 이렇게 뭐 범죄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이게 지금 오늘 범죄 결론으로 행위는 되어 있어요. 없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과실도 사실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과실도 사실 뭐 눈에 띄는 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선 수사관들의 과실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이상 그러니까 검사들의 과실이나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해는 좀 안 돼요. 이게 보통 이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들이 이게 같이 좀 감독하지 않나요? 근데 그 오로지 이 감봉권 띠지 분실을 수사관 개개인의 실수로 이렇게 덮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전 한편 좀 아쉬운 것이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의 감찰을 지시한 결과가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관의 영도 지금 안 먹히고 있다라는 생각마저도 사실은 들어요. 이게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기 분실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이렇게 고의 어떤 윗선의 개입이 없을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은폐되는 과정은 윗선의 개입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뚜렷한 어떤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책임 소재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걸 믿으라고 하면 그냥 대법원에서 이번에 파기환 송집할 때요 절차에 따라서 지금 뭐 자료고 뭐고 다 뭔가 컴퓨터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로그인 기록도 있고 다 출력도 한 트럭 10대분 다 했는데 출력은 분명히 했는데 기록이 없다 증거가 없다 그거 어떻게 안 오고 다 봤다 우리는 라고 하는 걸 그냥 믿읍시다. 그럼 믿어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주장하는 걸 다 믿으면 이게 말입니까 그림입니까 아니면 말똥이에요. 네. 아니 진짜 이게 감봉띠가 분실됐는데 실수로 없어졌다? 그것도 지금 건진집에서 가져와서 감봉권 5천만이 들어가 있었는데 더 웃기는 건 왜 사진이 없어요? 왜 영상이 없냐고 그런 걸 원래 채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가져온 거를. 채증을 하죠. 그러면 그것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드러나는 순간 모든 놈이 다 권리가 죽으니까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쌍욕 듣더라도 그냥 우리 빠져나가 그냥 돼서 끝내 이런 걸로밖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수 차라리 여기서 우리 욕 좀 이번에 욕 먹고 끝나는 게 싸게 먹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처음에 증거물을 확보할 때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과학 수사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비닐 장갑을 끼고 하잖아요. 자기 지문을 안 남기려고. 안 남기려고. 그러면 사실 이게 비닐로 쌓여 있으면 지문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문 채취를 의뢰할 수도 있고 그리고 DNA는 그냥 침만 튀겨도 다 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DNA도 채취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수사 절차, 과학 수사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관봉권을 그냥 갖다가 맡겼다는 그 자체도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감찰을 했으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을 훼손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까지 전부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얼렁뚱땅 고의는 없었다. 그러니까 특히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수사관들이 지금 2차례에 걸쳐서 국회에 나와가지고 답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수사관들끼리도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시당초에 봤다 안 봤다 이렇게 이 부분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관봉권을 훼손한 걸로 돼 있는 어떤 젊은 수사관들이 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온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관봉권 띠지를 보지를 못했다라는 식으로 결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 감찰 결과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자, 저들의 설명이 맞다 안 맞다 그리고 설명이 의혹투성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저는 절대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양비론이 바로 나와요. 네 말이 맞을 가능성이 70%지만 이 사람들 주장도 충분히 들을 만한 게 30% 나오잖아요. 이거 안 돼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지금 비판하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야 대검 감찰반에서 자 이거 지금 조사했는데 문제 없다더라 라고 하면 빨리 수사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걸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때 수사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지금 현재 체계나 라인이 아니고 이런 사건 제대로 수사하는 수사관들 묶어내서 거기에 딱 넣어서 하면 제대로 알아보라. 금방 나오죠. 금방 나오죠. 왜냐하면 수사관들의 진술도 다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감봉띠 훼손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벌쩍벌쩍 뛰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실수했어요라고 하는 이거를 지금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내놓고 하면 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야 지금 매 맞고 그냥 치우자. 밝혀지면 더 죽는데
이렇게 해서 덮는 수작이라는 게 뻔히 드러나는데 이걸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말이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사정기관의 불법을 덮거나 사건을 조작하는 등의 기각문란 행위는 엄정 단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아마 무슨 메시지인지 관련자들은 다 알아들으실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장난치는 법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정말 어자에 앉아가지고 혼자 왕비 노릇하고 왕비 노릇 했다는 건 다 알았는데 어머나 세상에 윤석열 씨랑 김건희 씨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경호원인가 비서 한 명만 딱 대동하고는 여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명성황후 침실을. 이거 좀 둘이서 한 10분가량 있다 나왔대요. 뭐 했을까요? 도대체 경호관도 없이 10분간 머물렀다. 둘만 들어갔다. 경복궁을 방문해서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요즘 많이 괴이한데요. 아니 이분들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하나요 여기저기서? 무슨 뜻입니까? 근데 여기가 네. 명성 황후가 네. 시해당한 데 아니에요? 일본 낭인들에게 네. 시해당한 그 장소. 그렇죠. 근데 여기를 또 어떻게 알고 찾아갔으며 거기에 왜 경호원들도 다 물리치고 둘이 들어가서 뭘 했는지 저는 좀 여기가 이상합니다. 곤명합이라는 데가 사실은 이제 그 원래는 그 명성황후의 그 침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곤명합. 이게, 네. 이게 이게 보면은 그 경복궁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쪽으로 가는 그 안쪽에 있는 그쪽에 있었고 과거에는 거기 이제 특전사 일부 부대가 잠시 그 주둔하고 있던 곳이기도 해요. 거기 있던 부분인데 거기가 저는 사실 주술적인 영향이 좀 있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곤명합 여기 주변은 가면은 그냥 분위기 자체가 싸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딱 주술에 적합한, 소위 말하는 뭐 농담 삼아서 말하면 흑마술 이런 데 하는 데가 적합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이 나올 정도니까 경복궁은 어딜 가도 약간 따뜻하고 좀 양지 바른 곳인데 유일하게 곤명합하고 이쪽 향원정 뒤쪽이 좀 그래요. 음침하고 싸늘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가보셨군요. 예. 일부러 더 가봤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 건천궁이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고종이 그 약간의 서양식 건물을 세워놓고 서양식 생활을 하던 곳이에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개방이 안 됐던 곳이기도 하고 또 군부대가 주둔하는 곳이기도 한데 거기서 가서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게 거기 가가지고 뭐 다른 걸 했다기보다 저는 이게 주술이 아닌가 솔직히 저는 제일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문화재에 대통령이면 그냥 들어가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범법 아닌가요? 아, 그 문화재법 위반인 것 같아요. 문화재법 위반이 될 때, 이제 뭐 문화재법 위반이 아니냐 이걸 떠나서 CCTV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근처에.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 불나고 화재 때문에 CCTV는 다 설치돼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곤영합이라고 하는 이곳에도 내부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 왜 웃어요? 난 진작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 지금 무슨 생각하신 하고 거예요?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뭘 했다는 거예요, 둘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러면 거기에 자 문화재를 불법으로 침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부에 들어간 것도 다 범법이죠. 그런 행위가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 고발을 하게 되면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을 확인해야 증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갔다 안 갔다. 진술은 있고 국회에서 답변도 있었어요. 사진도 나왔어. 그러면 그 당시에 CCTV를 다 까고 나서 실제로 주술적 행위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왜 들어갔는지 이거는 또 경호법 위반은 아닌지 그런 데 가서 건적 경호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 3월 1일 날 김건희가 수행원 한 명만 데리고 나서 3일절 날 갑자기 나서 2박 3일 동안 사라졌다. 예전에 그렇게 저희들이 보도를 한 적도 있지만 이 공간에 들어가서도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야 김건희 그냥 들어갔더라. 우리끼리 또 재밌게 호사가들이 막 한번 이야기만 시원하게 하고 끝낼 거냐라는 면에서 저는 아니다. 모든 이 두 사람의 행적은 역사 기록으로 남겨서 왜 비상계엄을 내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그들이 벌였던 작대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져야 앞으로 이런 일도 생기지 않고 여기에 동조했던 사람이 진짜 반성도 하고 단죄를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CCTV 있으면 까자 이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씨하고 김건희 씨는 2023년 3월 5일 오후 5시
여러분 오후 5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복궁의 일반 관람이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오후 5시경 경복궁 일반 관람이 종료된 직후에 왔답니다. 그리고서는 근정전을 먼저 갔고 경회로 2층을 갔고 그리고 향원정을 갔고 건천궁의 순서로 이동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건천궁 앞에서는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이렇게 하면서 문을 열고 약간 왕빛과 소리가 아니면 혹시 예. 옆에서 당시 현장에는 왜 이러세요? 들어라. 아니 내가 어떤 기사에서도 보지 못한 정보를 나한테 주고 있어 지금. 어디서 봤어? 그거? 아니, 문 열어라 했대. 이렇게 했대요. 와. 아니, 문 열어라는 지시는 있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문을 열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 건영한 문이 닫혀 있었는데 이걸 문 열라고는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문 열어라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조용히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문을 열어라. 뭐 이랬거나 문 열어라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시나리오가 있어서 이게 항상 아니 왜 근데 아니 좀 이거 보세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같아. 심하게. 왜 대통령실 관저에는 다다미를 깔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 정말. 아니 이렇게 궁궐을 막 돌아다닌 사람은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아니, 처음이래요. 응. 아니 그것도 처음이래요. 걸어 다니지 그래. 거기에 카트를 가져와서 말이야. 카트 오래됐다고 2인석 카트를 다른 걸 또 가져와서 그걸 카트는 거기에 특별한 2인석 카트요? 그러면은 운전한 사람 없이 남편이 운전했다는 거야? 뭐 모르겠습니다. 내가 인생 아이, 카트를 가져와서 김성훈 그걸 경호처장이 했겠죠 아, 진짜. 운전은. 자, 잠깐만 다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조선 26대 고종의 왕비자 명성황후, 예, 명성황후 이제 일본에서는 얕잡아 부르기 위해서 민씨라고 합니다. 자, 이 민씨가 머물던 이 침실 곤영합 여기서 민씨가 이제 시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엄격히 출입이 제한이 된 구역입니다. 역사적 보존 구역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이고 일반인 출입은 불가능하고 특별히 허가된 관계자나 연구 목적의 방문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3월 5일, 즉 2023년 3월 5일 오후 5시경에 오자네. 오 되게 좋아한다며. 5일 오후 5시. 경복궁 일반 관람이 종료된 직후에 근정전 경회로 2층 향원정 건천궁 순으로 이동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문 열어라 이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열려라 참깨 이걸 했다는 거죠. 당시 현장에는 문화재청 직원이나 경호관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는데 둘이 우리 둘만 들어갈게. 저리 가. 이러고서는 진짜 둘이서 딱 들어가서 10분 정도 있다가 나왔대요. 근데 모르는지 아무도 모르고요. 이 방문은 공식적으로 기록도 안 됐답니다. 왜 여기를 들어갔을까? 누구 지시로? 이거를 누가 문 열어줬을까? 네. 왜 웃어요? 참네요. 진짜 그 주술하는 무당들 있잖아요. 진짜 네. 세고 큰 사람은 밝은 데 나와서 막 이렇게 대나무 짝대기 흔들고 막 방울 소리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요. 진짜 센 사람들은 있죠. 아주 엄침한데 어두운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막 귀신이 확 나올 만한 이런 데 가서 뭔가 특별한 행위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니까 그 안에서 벌어진 일도 우리가 상상의 영역이지만 추론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지금 용산에 지금 5개 단지문도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녹강 가는 거. 그것도 지금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좀 드러내야 예, 거기에도 뭐 껍데기를 몇 개가 뭘 넣었다 안 넣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형 이제 토관을 거꾸로 해서 세워서 그 안에 뭘 넣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 놨다는 것도 몇 개인지 알아요 그게? 몇 개를 심어 놓은지 아냐고요. 5개라고. 5개. 이렇게 다 오라니까 아까 말했잖아. 3월 5일 오후 5시. 집무실이 몇 층이에요? 아, 그러면 5월 5일에 가지. 왜 3월 5일에 가지 멍청하게? 아니 5개 그 음력으로 또 날짜 맞췄겠지. 그것도 5개죠. 그다음에 그럼 일월이잖아. 천공 지금 또 몇 층이냐? 그것도 5층이지. 그 5층 딱 서로 맞춰가 하잖아요. 그 5자가 뭔가 관련이 있고 그것이 시간상으로 뭔가 그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작전 지도한 사람이 진짜 김건희 머릿속에 나오는 작전 지도. 아니지, 오늘 왜 이렇게 웃겨요? 작전 지도한 사람이 지금 뭐 천시도 있고 이제 건시는 돈수발이 하는 거고 천시는 진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 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CCTV 공개하면 된다 그냥.
CCTV가 증거이 남아 있겠냐고 지금 다들 댓글로 막 우리를 나무라고 있고요. 그거 다 삭제해버렸다. 네, 그다음에 이 얘기합니다. 염윤숙님 사이도 좋지 않은 것들이 뭐 했을까요? 그리고 소키님 10분 동안 했어 이러고. 근데 그쪽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뭐 그쪽은 아니에요? 안 돼요? 하여튼 어렵습니다. 네, 그쪽은 뭔데요? 아니 남편이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이제 어. 주술적인 뭔가를 해서 강순영님이 안을 조사해봐야 돼요. 부적 같은 거 붙여놨을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러네. 지금 그만함으로써 또 누가 가서 그 증거 인멸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너무 웃긴다. 니네 뭐하냐 지금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근데 주제 좀 왕이 자체가 되려고 그랬나 봐. 이게 좀 괴이한 일이에요 이게. 너무 이상해요. 사실 저기 어. 저는 곤영합 딱 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갔다 오신 분 한번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거기 얼마나 분위 거기가 싸하죠? 그냥 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곤영합 귀신 나오는데요, 거기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누가 보더라도 귀신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곤영합에서 주로 거주를 하셨고 그 나중에 끌려 나와서 시해를 당한 다음에 그 시신이 불태워진 데가 오크루거든요. 다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원래 고종이 계시던 데가 이제 건천군 구역인데 이게 건천군 구역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요. 얼마 전까지 이제 30경비단인가요? 특전사 부대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부대 주둔하던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원래 못 들어가던 곳이에요. 그렇죠. 원래 못 들어가죠. 그리고 부대가 철수하고 난 다음에도 일단 그 부분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구경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면은 제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가서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뭔가 좀 지저분해 보여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지저분한. 네, 자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즘에 애기 보러 가자. 애기야 옛날에 애기야가 있었죠 그 드라마에. 예, 파리의 연인인가요? 네, 요즘 막 여기저기서 애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2차는 쓱 애기 보러 갈까? 이게 애기란 게 무슨 뜻입니까? 특정 종업원을 지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의 종업원이죠? 7080 라이브 카페의 종업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어떤 특정 여성을 가리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7080 카페라고 하는데 이른바 룸살롱이나 유흥주점인 것은 아닌가요? 룸이 없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네, 이거 뭡니까? 애기 보러 간다? 애기 보러 간다는 말을 쓰나요? 보통 그냥 아가씨 있는 데 가자 뭐 이러지 않나요? 애기 보러 간 남자들은 그럽니까? 글쎄 저 애기 보러 간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우리 애기들이 그렇게 이상한 말을 쌍놈이라도 쓰니까. 내가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나도 처음 봤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저 밑바닥에 있는 인생도 어디 술집에 가면서 이런 말을 하러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이게 언제 나오는 말이에요? 조선시대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천박한 이 노름꾼들이 노름 한판 하고 나서 어디 가서 술 한잔 처먹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냐고요. 요즘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PD님 그거 좀 화면 좀 보여줘 보세요. 그 카톡 서로 대화 나눈 거. 여땡땡 판사하고 땡땡 변호사가 지금 나눈 대화입니다. 토요일 낮에 서울로, 내일 낮에 교도소 접견. 오늘 2차는 쓱 애기 보러 갈까? 오후 7시 3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아유 좋죠 형님. 여기 여땡땡 판사라고 여러분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판사는 남자입니다. 아유 좋죠 형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후 9시에 지금 랜딩 아마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오늘 2차는 쓱 애기 보러 갈까? 진짜 애기 보러 갔나 한번 보는 거니까 옆에 빨강색 그 옆에 오른쪽으로 아까 좀만 더 보여주세요. 거기에 지금 나옵니다. 이전에도 업소를 함께 찾은 정황이 지금 나오는데 저 빨강색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저 왼쪽에서 나간 내용이고 그 밑에 보면은 오늘 오셨구나. 근데 판사님이랑 오시는 거예요? 이래요. 근데 왜 오늘 오셨구나 하면서 왜 유유 표시를 하지? 오늘 오면 안 되나? 본인이 출근을 안 한 모양. 그런 건. 아, 애기 보러 갔는데 애기가 안 왔구나.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 거잖아요. 애기랑 그럼 카톡한 거예요, 지금 저에게는?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야. 근데 이제 아니 저 따위로 노는 사람이 잘 없다고. 혹시 보셨어요? 좀 저보다 좀 많이 다니셨나? 아니 무슨 뭐 아, 김치를 많이 7080 다녔어요? 라이브 이렇게 김지호를 보내는군요. 7080 라이브 카페면 애기가 아니고 이모나
누나 보러 가자. 이게 돼야지.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을 애기라 그러나 봐. 근데 가보니까 이게 7080 카페도 아니고 유흥주점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 등록은 뭐 에이, 일반 음식점 해놓고 그런 데인데 근데 이제 판사하고 변호사 관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어떤 표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완전 둘도 없는 절친인데요. 이들은 이 절친도 이런 절친이 없는데 이건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생활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절친 같습니다. 이들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변호사가 판사한테 그 상당 일정 기간 계속해서 이렇게 일종의 상납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돼. 이게 절친이라기보다 호구라고 봐야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판사와 변호사는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매우 각별한 관계였고요. 그렇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판사가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A를. 응? A를 선배를 예. 아니 어떤 사람을 예예. 이 판사가 법정 구속을 시켰는데 그 사람의 변호를 이 변호사가 맡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풀어줬어요. 법정 구속을 내가 이 사람을 시켰는데 전화해가지고 야 얘야 내가 이 사람 구속시켰어. 아 제가 저 판사님이랑 친한데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관계가 이렇게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두 사람은 혹시 그 지역 출신입니까? 그건 아직 그런 확인이 안 얘기까지는 되죠.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이 판사는 2월에 인사발령이 났어요. 지난 2월에. 그리고 현재는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별로 처벌도 안 받고 그냥 근데 판사로서 계속 재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 아까 그 애기 보러 간 그 판사는 지난해 6월 28일 금요일 낮에 법원 근처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갑니다. 노래방에 가갖고 술 내와 이러니까 그 노래방은 우린 술을 안 팝니다. 이랬더니 막 깽판을 치고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주가 나가달라라고 하는데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2월달에 인사발령이 나서 딴 데로 갔어요. 징계도 안 받고 이런 내용입니다. 야, 그럼 판사들은 이제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일종의 뭐라 그럽니까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 일 있는 거는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지고지엄한 이런 권위와 또 존경심 뭐 이런 걸로 판단을 다 봐주는 거네요. 재판이 아니고 저는 재판이죠.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법정에 나가시잖아요. 네. 판사들과 변호사가 이러한 관계일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 기자한테 좀 여쭤보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도 취재 좀 해봤잖아요. 예. 근데 이 정도를 접근해서 취재를 하지 않은 우리는 취재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좀 뒤떨어졌다. 요즘 새롭게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도 그래 좀 한다면 하고 논다면 논다는 사람이었는데 취재 제가 같은 거 보기에는 할 두 분들은 좀 아닙니다. 때는 그렇죠. 특히 정계화는 아닙니다. 아니, 야, 내가 이 기자님은 모르겠고 정계화는 아닙니다. 김지호는 의심스럽습니다. 네, 여러분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주는 곳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1644-1236 또는 010-76하나들의-3303으로 연락하시면 여러분들께 현명한 보험 플랜을 상담해 드리고 만들어 드립니다. 카톡 또는 문자 상담 예약 24시간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 관절 건강, 특히 요즘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 추워지면은 무릎이 시립니다. 그리고 계단 같은 거 오를 때 삐끗삐끗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 허리, 어깨 관절이 쑤시는 건 당연하지만 관절 건강은 미리미리 챙겨야 됩니다.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오늘 스펙스에서 관절과 연골 건강을 위한 필수템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상하제약, 그 유명한 상하제약의 MSM 더블 케어입니다. MSM이 뭐냐? 관절과 연골 조직을 구성하는 중요 성분인데요.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식약처 인증 원료라는 거죠. 특히 이 제품은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MSM과 함께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까지 같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관절 건강을 위한 더블 케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만 구매해도 넉넉한 3개월 분인데 저희가 오늘 특별히 1+1 구성으로 총 6개월 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6개월 분을 모두 가져가시는 가격이 단돈 59,900원입니다.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됩니다. 수량이 많지 않으니 서둘러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요즘 갱년기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우리 장 기자, 김지호, 성남에 살고 계시는 분 그리고 정계환 대표 네. 꼭 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MSM 더블 케어 상하제약. 오늘 방송 유난히 재밌다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방송 이제 재밌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딱딱하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만 하다 보니까 도대체 해결도 안 나고요. 짜증만 납니다. 네, 할 수 없이 우리 진지 플러스 재미로 한번 여러분들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반드시 우리 스픽스를 꼭 봐야 된다는 충성심과 의리로 우리 방송 8시에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는 내용 있으면 댓글로 항상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날 무슨 내용을 방송해 드릴지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의논하는 방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맹렬 팬들이 들어와서 방송 봐주고 계시니까 진짜 구독, 좋아요 하면서 공유 좀 해주십시오. 요즘 스픽스 조회수 많이 떨어지고 유튜브 채널마다 걱정이 많은데 다 그래요, 다. 예. 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더 스픽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해주시고 장용진 TV 구독, 좋아요, 노영희 TV 구독, 좋아요 영천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성남, 화가 나 있는 그 도시 성남에서 더 좋은 정치하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같이 가겠습니다. 네, 꼭 오십시오. 네. 뭐 줄 거예요? 잘 오시겠습니다. 7080 라이브? 야, 여러분들. 진짜 이제 코미디처럼 방송이 가능하니까 아주 에너지는 확 솟구치네. 네, 여러분들 우리 스픽스 역전용사 사랑하시는 분들 우리 잊지 마시고요. 참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 때가 오는구나. 왜 판사님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대통령 부부가 이런 짓을 했을까? 문 열어라! 이걸 왜 했을까? 문 열어라. 이리 오너라! 애기야 절로 가라. 이런 걸 왜 했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한 번 더 귀 쫑긋해가지고 내일 또 물어보고 오고요. 정계환 대표 명태균 씨에게 또 혼나는 날이 있더라도 또 새로운 내용 다 잘 취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게일러 터진 장 기자님 새로운 거 다시 만들어갖고 아니, 왜 저를 찾아오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취재 열심히 해오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